자, 1번부터 봅시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자. 자, 스펙트럼은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오는 파장의 각각의 파장의 띠로 나타난다라고 했었고, 이제 백색의 빛, 백색광은 연속된 스펙트럼의 형태로, 그다음에 특정한 색은 특정한 파장의 색의 띠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봅시다. 같은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 즉 흡수 스펙트럼의 검은색 선의 위치랑 방출 스펙트럼의 색의 띠 위치는 서로 같다. 맞나요? 맞죠? 같은 원소라면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파장, 그러니까 에너지대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맞죠? 3번,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자, 아니에요.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할 거고 계속 보자.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 맞네요. 5번,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일부 빛이 흡수되어서 흡수선. 맞죠? 자,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통과했을 때 연속 스펙트럼으로, 고온의 빛이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을 때 그때는 어떤 스펙트럼? 여기 적혀있잖아. 흡수 스펙트럼. 이제 반대로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빛을 스펙트럼을 만들면 무슨 스펙트럼? 오케이, 방출 스펙트럼. 자, 3번이 왜 아니냐? 우주 배경 복사는 일단 영역대가 안 맞아요. 스펙트럼 관측은 일단 가시광선 영역인데, 물론 가시광선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얘는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외우긴 전파에서 장파,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라디오 웨이브 정도 되는 전파인데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파장대가 맞지도 않고, 두 번째는 얘는 뭐 별의 빛이나 우주의 빛이 아니라, 별의 빛이나 어떤 기체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일부 노이즈를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파장대에서만 존재해요. 노이즈가 있어서 뭐 위아래로 어느 정도 튈 수 있지. 근데 하나의 파장대만 존재한다고. 온도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온도가 균일하진 않지만 균일한 편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주 전체의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한 10의 5승 정도 되는 노이즈였나? 즉 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역시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거의 같은 파장대다라고 해도 우리 입장에선 틀린 말이 아닌 정도예요.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 옳지 않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보기 중에 모두 옳은 것. 자, 봅시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아니죠? 자, 얘를 고쳐볼까요?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스펙트럼? 자, 방출. 자, 반대로 뒤에 있는 걸 고친다 치면은 저온의 기체에서 흡수되는 빛에서 나타난다. 별빛이 저온의 기체에서 일부 흡수되어 나타난다가 맞는 편이겠죠. 어쨌든 방출이다. 니은 원소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 나타나며 까지 맞아요. 왜냐면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맞아요. 자, 디귿 은하가 멀어지고 있으면 은하의 스펙트럼은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자, 일단 이게 맞는데 적색 편이가 뭐냐? 그리고 편이가 뭐냐? 적색 편이랑 청색 편이가 있는데 우주는 팽창한다 했잖아. 즉, 자,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 얘가 팽창을 하면은 커질 거 아니야. 자, 원래 위치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이렇게 있었을 거야. 자, 별이 우주에 있는 어떤 공간에 위치한 거지.
서로 이만큼 거리에 떨어진 상태에서 존재하자라고 약속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별 역시 우주가 팽창한 만큼, 우주의 공간이 팽창한 만큼 위치가 변해. 그러니까 자 봐봐. 원래 위치에서 이만큼 멀어져가지고 서로 위치가, 서로의 거리가 늘어났죠. 서로의 거리가 늘어났어요. 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별에서 빛이 우리에게 올 거야. 이렇게. 별빛이 이렇게 올 거야.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멀어지게 되면, 자, 원래 우리의 빛은 여기야. 근데 이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치가 여기로 변했어. 그러면은 이 별빛 역시 파장이 늘어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좀 많이 생략됐는데, 지금 파장이 조금 일부 생략됐는데 늘어지게 된다. 자, 그럼 파장의 길이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자, 그림을 봐봐. 파장이 뭐야? 한 번 파동이 있을 때마다의 한 번 파동에 해당하는 거리잖아. 여기는 어때? 이만큼이죠. 늘어났죠. 자, 파장이 늘어나면 가시광선만 생각해보자. 보라색이랑 빨간색 중에서 누구의 파장이 길어요? 아까 얘가 뭐 380대고 얘가 760대라 했죠. 얘가 파장이 기네. 파장이. 즉 만약에 보라색이었는데 파장이 2배로 늘어나면 거의 760이네. 보라색인 빛이 파장이 늘어져서 빨간색이 된다. 즉 빨간색 쪽으로 점점 스펙트럼이 이동한다 해서 적색편이에요. 즉 은하가 점점 멀어져서 은하에서 나오는 빛은 대부분 적색편으로 관찰됩니다. 파란색인 빛이 점점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게 엄청 빨리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게 이동하는 경향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뿐. 그럼 반대로 청색 편의도 있나요? 즉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청색 편의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였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은하 중에 하나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니은디귿 5번이다. 적색 편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기억해주세요. 우주 팽창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적색 편의는. 왜? 팽창에서 나타나는 결과니까. 자, 3번 스펙트럼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계속 했던 거 얘기하는 거네. 자, 흡수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OX X죠. 뭘 고쳐야 돼? 저온. 자, 연속 스펙트럼. 백열전구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색의 띠가 관측된다. 맞죠? 자, 방출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관측된다. 아니죠. 이거는 흡수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를 지우고 고온의 기체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4번. 계속 스펙트럼 얘기 나오네. 빠르게 봅시다. 자, 백열전구는 연속 스펙트럼. 자, 고온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이 나타나는 위치, 굵기, 개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맞죠? 따라서 기억, 디귿. 4번. 자, 5번. 분광기를 통과하는 어느 기체의 스펙트럼이다. 4개의 선이네. 수소 원자다. 물론 얘가 수소 원자라고 하는 특정적인 그게 없지만 일단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정도다. 왜? 4개의 선이 띄엄띄엄 나타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선 스펙트럼이다. 맞죠? 선이잖아. 자, 니은 백열등이랑 햇빛 같은 것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똑같이 나타난다? 아니죠. 똑같이 나타나려면 쭉 채워져 있어야 된다. 즉 연속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아니네. 자, 지금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맞아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자, 앞에서 쌤이 원자핵의 전자는 원자핵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돈다고 했어요? 특정한 궤도를 통해서 돈다 했죠.
자,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궤도를 놓을 거야. 자, 이 궤도는 근데 에너지의 값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값이 고정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어.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수소.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가 예를 들어서 1레벨에 1단계, 제일 가까운 곳에 1단계에 위치한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1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위치한 녀석이 가지는 에너지는 얘보다 높아. 대략 4 정도 돼요. 물론 얘가 왜 4예요? 라고 하면 좀 설명하기 복잡해지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9개, 아니 9 점점 커져. 지금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어. 근데 이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려면 반대로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내려오려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해야겠네. 그쵸?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근데 이때 어떻게 흡수하냐? 3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3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해서 반대로 방출은 3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해서 즉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특정한 파장을 가지는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는 빛이 나온다. 왜 진동수가 특정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자, 얘는 진동수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되면 물리학 개말고사쯤에 배울 내용인데 그 다음에 얘는 파장이야. 빛의 진동수랑 파장을 곱해주면 광속이 됩니다. 자, 근데 진공 속에서 광속은 불변이죠. 29만 9천 7천 어쩌고저쩌고 킬로미터 초속.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랑 파장의 값은 곱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 즉 파장이 일정하다는 거는 진동수 역시 일정하다. 물론 이 얘기를 앞에 개념 설명할 때 할 걸 그랬네요. 오케이. 자, 2페이지 나올게요. 2페이지 10번까지 5분. 빠르게 해볼까요? 빠르게 그만해야죠. 자, 다음은 여러 기체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는 3개, 하나는 3개. 진짜 3개네. 자, 여러 기체의 스펙트럼이에요. 뭐라고 적혀있어? 기체라고 했어요. 헷갈리면 안 돼. 자, 스펙트럼 가랑 나는 선 스펙트럼이다. 이거는 뭐 맞으니까 넘어갈게요. 설명 안 할게요. 자, 선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들의 위치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누구의 종류에 상관하나요? 누구의 종류랑 상관이 있나요? 원소의 종류. 원소에 상관된다. 원소에 대응된다. 대응이 영어로 뭐죠? 코리스폰던트라는 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영어 잘 못했어요. 토익 550점. 자,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맞죠? 정답은 4번. 자, 여기서 쌤이 왜 기체를 강조했냐면 원소라고 안 했어. 원소라고 안 했어. 왜? 지금 여기 두 개의 선은 같죠? 즉 두 기체에는 이 선에 해당하는 원소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두 기체에는 같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라는 지문이 있어. 그걸 골라버리면 뜯긴다는 소리야. 알겠어? nak히지 마자. 7번. 7번. 자, 적색편이 얘기 나오네. 자, 은하 B에서 A, C, D의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후퇴 속도가 뭐예요? 멀어지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속도. 말 그대로 멀어지는 거야. 자,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멀어지는 속도는 우주가 팽창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다 했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점 3개를 이렇게 찍어. 자, 이게 5cm야. 그럼 각각은 2.5cm 간격이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2.5cm야. 자, 얘를 풍선에 이렇게 한 다음에 풍선을 2배 크기로 불어.
근데 늘어나. 이렇게 늘어났어. 자, 그럼 여기 간격은 몇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예요? 아니, 몇 센티미터야? 두 배로 들었을 때. 어? 5cm, 5cm. 자, 여기 2.5였죠. 간격이 두 배로 늘어났죠. 둘 다. 자, 근데 여기 입장에서 얘는 2.5cm, 얘는 2.5cm였죠. 얘는 2.5cm 멀어졌고 얘는 5cm 늘어났어요. 원래 위치에서 5cm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이 풍선을 부는데 1초가 걸렸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 여기 입장에서 이 친구의 이동하는 속도는 2.5cm를 1초 동안 간 거야. 얘는 5cm를 1초 동안 간 거야. 자, 지금 그럼 이건 뭔 말이냐? 떨어진 거리가 C보다 D가 B 입장에서 더 멀다는 소리죠. 자, 그럼 봅시다. A에서 관측하면 B랑 C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맞죠? 왜? A는 B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C는 B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근데 그 멀어지는 게 A 쪽이 아니라 D 쪽으로. 따라서 A에서 관측하면 B랑 C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자, 니은 C에서 관측하면 A는 D보다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 자, C에서 A는 속도가 얼마일까요? 1번 5,000, 2번 7,500, 3번 10,000, 4번 15,000. 자, B의 입장에서 A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5,000이라고 할까요? 왜 마이너스 5,000이에요? 속력과 속도의 구분. 속도 알아요? 아직 안 배웠을 텐데. 그렇지. 자, 속도는 방향을 가져요. 속력은 크기만 가져요. 그러니까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하고 오른쪽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는 왼쪽으로 멀어지고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멀어지고 있어. B 입장에서. 자, 근데 A 입장에서 B는 오른쪽으로 5,000이겠죠. C는 B에서 5,000이니까 A 입장에서 만이야. 그러면은 B보다 C가 더 빨리 멀어지죠. 근데 C에서 A랑 D구나. 어쨌든 C에서 D면은 5,000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A는 왼쪽으로 많이겠네. 자, 빨리 멀어질수록 파장이 늘어나는 길이도 더 많이 늘어나겠네. 아까 말했잖아. 파장이 늘어난다고. 근데 많이 멀어질수록 더 많이 늘어날 거야. 그럼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나요. 자, 마지막. D에서 관측하면 C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아까 청색 편의는 가까워질 때 나타난다 했죠? 근데 청색 편의는 우주의 팽창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 이론적으로. 왜냐면은 우주는 2차원도 아니고 3차원도 아니고 일단 우리는 4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이 서로 다 멀어져요. 가까워지지 않아. 공간이 팽창해서 서로 다 멀어져. 가까워지는 게 하나도 없어. 서로 다 멀어져. 그러면 무조건 적색 편의만 나타나야 돼. 따라서 디귿은 끔이야. 근데 아까 쌤이 청색 편의가 있다면서요. 청색 편의가 있는 이유는 공간의 팽창보다 다른 상호작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중력, 그 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이제 좀 낮지만 전자기력 같은 그런 다른 힘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서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공간이 커지는 것보다 중력의 영향권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서로 가까워진다면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가장 간단한 예시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대략 한 몇백만 년인가 몇억 년 후에, 아니 몇백만 년이 아니지, 몇억 년이었나? 몇억 년 후에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 충돌해서 하나의 은하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충돌이라고 했지만 은하 크기는 엄청 크고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랑 별들 사이의 간격도 매우 넓기 때문에 실질적인 별들의 충돌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자, 8번. 그림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선이랑 여기에 있는 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자. 자, 태양에 수소 있고요. 그 다음에 헬륨 있네요. 칼슘 있는지 볼까요?
칼슘이 있네요. 근데 왜 나머지 선은 없어요? 뭐 가려진 걸 수도 있고 왜 없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없을 수도 있죠. 자 보자. 기억 A는 헬륨에 의한 흡수선이다. 자 보자. 수소에 의한 거는 빨간색으로 이을게요. 수소에 의한 건. 그 다음에 헬륨에 의한 건 노란색으로 이어보자. 칼슘에 의한 건 파란색으로 이어보자. 자, A는 지금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죠. 누구에 의한 거? 수소. 자, 니은. 태양에는 수소, 칼슘, 헬륨이 존재한다. 뭐라? OX. OX. 수소, 헬륨, 칼슘이 존재한다. 잠깐만. 아까 이거 존재한다고 했잖아. 아니 잠깐. 수소, 헬륨, 칼슘이 프라모포산에 존재한다 했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은 맞아야 되는데. 왜 정답장으로는 아니라 되겠지? 보자. 스펙트럼 분석 때 별의 구성성분을 알 수 있다. 이건 맞죠? 근데 5번이어야 되는데 왜 3번이라 되겠지? 이거 이따가 쌤이 한번 다시 해설을 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맞아. 니은 디귿이 맞아요. 5번이 맞아.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어? 그 여기서 칼슘에서 그 손이 안 맞나? 섬이나 아니, 연결된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 맞는 것도 있긴 한데 어. 그 다 칼슘이 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으면 그치. 저기 선이 다 있어야 약간 태양의 다 있어야 된다고? 네. 그렇게 보면 또 맞는 말이네. 그럼 왜 교재에서는 교재를 만들 때는 왜 칼슘이 포함? 뭐 일단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굿. 쌤도 이제 안전이 아닌 건 아니어서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빅뱅 이론에 따라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로 오른 것은 감소였죠. 1번이. 자, 그림은 빅뱅 우주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한 내용은 옳지 않은 것. 자,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맞죠? 빅뱅 직후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다. 밀도가 높았다. 자, 4번 5번이네. 자,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빅뱅 직후에 모두 만들어졌다. 빅뱅 직후에 아니죠. 자,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거는 초기 기본 입자들, 전자랑 쿼크들.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서 양성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고 1대1로 존재하던 양성자와 중성자는 점차 7대1로 그 이후 온도가 내려가면서 10억 켈빈이 되면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핵융합을 일으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 그 다음 다시 3000 켈빈까지 떨어져서 전자랑 결합해서 원자들이 생성되었다. 얘네들이 만들어진 거는 별들의 진화 과정 38만 년 이후 수소 원자핵이 이제 결합하고 그 이후 얘네들이 뭉치고 별들을 만들고 별들이 진화하면서 몇 억 년이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뭐 소신성 성운이나 아니면 뭐 소신성 폭발이나 아니면 뭐 식으면서 축태압으로 인해서 방출하는 그 성간 물질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거운 원소들. 5번 맞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철. 이 철이 원자 번호가 전 몇 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번대 후반이에요. 26번에서 29번 사이인데 5개 중에 하나겠죠. 6, 7, 8, 9, 4개 중에 하나예요. 4개 중에 하나인데 철이 얘네들이 구성하는 입자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원소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핵융합에선 더 이상 핵융합에선 그러니까 별들의 내부에서 진행되는 핵융합에선 철 이상으로 진행될 수 없어. 그때 원자 수가 대략 56이라고 하는데 이 56이라고 하는 매직 넘버를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핵융합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뭘로 만들어야 되냐? 뭘로 만들어져야 되냐? 그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핵융합 이상의 에너지를.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그치. 초신성 폭발이나 아니면은 뭐 거성들이나 좀 매우 뜨거운 별들이 이 자신의 폭발적인 핵융합을 이겨내지 못해서 점점 쪼그라드는 수태압보다 이 핵융합에 의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복사압이 더 커지게 나타나게 되면 외부 물질이 날아가거나 또는 초신성 폭발로 별들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날아가게 된다. 그때 폭발적으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무거운 물질들이 합성되는 거예요. 뭐 철보다 무거운 애들. 철이 무거운 원소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거운 원소는 맞지만 주기율표상에서는 가벼운 원소예요. 자, 12번부터 15번 풉시다. 11번부터 다시 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자. 우주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당연히 X죠. 왜? 부피 커진다며. 근데 우주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며. 부피는 증가했고 질량 그대로면은 밀도는 항상 내려간다. 자, 니은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즉 단열 팽창하면서 점점 내려가고 있다. 자, 지금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된다. 그럼 빅뱅 우주론이 당연히 맞죠. 자, 12번. 자, 어느 우주론이래. 근데 우주가 커지고 있네. 팽창하는 우주론이네. 빅뱅이라 생각 좀 된다. 자, 우주의 공간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일 뿐 없어지거나 생겨나고 있진 않다. 한번 세봐요 나중에. 전 안 셀 거예요. 자, 가랑 비교했을 때 나의 우주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감소했나요? 아니요? 안 셀 거예요. 근데 세고요 나중에. 우주의 밀도가 크다. 은하수 안 변했죠? 안 변했으니까 우주 온도가 낮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그림 가와 나는 어떤 우주론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우주의 모습을 나타냈다. 자, 가에서 나로 변했다. 팽창했죠, 팽창. 팽창 우주론이다, 팽창 우주론. 자, 우주의 밀도는 나에서 가에서보다 높다. 부피는 커졌는데 질량은 그대로죠.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맞죠? 우주가 투명해지는 시점 38만 년 후인, 그러니까 빅뱅 이후 38만 년 후인 우주 전체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원자 핵과 전자들이 결합하면서 빛이 서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주는 투명해졌다. 그때 발생한 빛들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처음에 3000켈빈 때에서 출발한 빛들은 현재 대략 3켈빈에서 2.7켈빈인가 에 해당하는 파상대가 되었다. 거의 1000배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자, 14번. 자, 몇 번인지는 안 할게요. 자, 보자. 맨 처음에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고 약 10에 30, 마이너스 35초 정도 지났을 때 쿼크랑 전자의 기본 입자가 형성되었고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쿼크가 결합하면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되었죠. 두 번째, 이 양성자랑 중성자들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었죠. 처음에 1대1이었다가 7대1이 되었고 7대1에서 다시 12개 대 1개, 즉 질량비는 3대1. 헬륨, 수소랑 헬륨이 각각 3대1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내려가면서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했고 빛이 물질 사이에서 분리되었다. 따라서 날아가다. 4번.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자. 빅뱅이 일어난 직후 기본 입자가 생겨났다. 초기 우주에서 수소랑 헬륨이 맞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양성자랑 중성자가 한 개씩 결합해서 헬륨 원자를 만든다. 아니에요. 지금 이거 쓸 때 아니지.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냥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예요. 전자가 들어가면 수소가 되는 거고 전자가 빠지면 수소 이온이면서 동시에 양성자래요. 근데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하면은 헬륨 원자핵이 돼요. 여기 위에 적힌 사랑 1은 각각 얘네가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가 합쳐서 몇 개씩이냐. 자, 만약에 양성자랑 중성자 한 개씩 결합하면 뭐가 되냐? 바로 아까 말했던 중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여기서는 헬륨 양성자랑 중성자 각각 한 개씩 있다. 얘는 수소의 가족이에요. 수소랑 화학적인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요. 동위원소는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전부 같아요. 근데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요. 얘는 원자수가 2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이 수소 원자에 비해서 무겁다. 중수소 원자는 더 무겁다. 분자 역시 더 무겁고.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16번. 자, 우주에 지나가던 순서 없이 날아가다. 빠르게 갑시다. 쿼크 먼저. 기본 입자 먼저. 기본 입자 이후 기본 입자 이후 이제 양성자 중성자 얘기 나왔는데 없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 원자핵으로 이어지면 된다. 자,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원자핵 다음은 별이냐 우주 배경 복사냐인데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원자핵이랑 원자는 달라요. 알겠죠? 그러면은 나에서 나로 마지막으로 별의 생성까지. 그러면 다 나가 몇 번이야? 4번이네. 자, 똑같고 또 우주 역사. 자, 기본 입자 먼저. 두 번째, 기본 입자 다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핵. 원자핵 다음에 원자랑 우주 배경 복사는 같이 나타나고 우주 배경 복사 다음에 별. 가나다라네요. 1번. 자, 다음은 물질을 지우는 입자다. 자, A는 원자, B는 원자핵, C는 중성자가 되겠네요. 안 적을게요. 자, A랑 B는 모두 양전을 띈다. 땡. 왜? 원자는 전자랑 원자핵이 원자는 전자랑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 안에는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수랑 원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C. 전자보다 질량이 크다. OX. 자, 중성자는 전자보다 질량이 크다. OX. 1번 O, 2번 X. 5예요. 자, 왜?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이랑 거의 비슷하고 이 두 입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보다 1600배 정도 커요.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를 잴 때 전자의 개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자의 질량수를 잴 때, 원자량을 잴 때. 자, 디귿. C는 업커크 2개와 다음커크 1개. 아니죠. 업커크 2개면은 U, D고 업다운은 양성자다. 3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니은. 자, 19번. 헬륨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럼 C는 얘네는 원자핵. 얘는 전자. 자, 여기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는 양성자. C는 중성자가 되겠네요. 자, 양성자 맞죠? 니은. B랑 C는 동시에 생성됐다. 자, B는 중성자고 쿼크 3개가 결합한 거고 C는 기본 입자 전자예요. 애초에 기본 입자랑 쿼크가 같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쿼크들이 결합한 거죠. 따라서 동시가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A랑 C를 이루는 입자는 쿼크다. 맞죠? 3번. 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이다. = 1번 OX 5예요. 자, 무슨 소리냐? 결국 원자가 생성되면서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애초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잖아. 중성 원자라는 거는 여기다가 전자가 결합했다는 소리잖아. 그래야 0이 될 거 아니, 중성으로. 그렇죠?
따라서 맞습니다. 자, 니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동일한 색으로 관측된다. 이거는 맞아요. 왜 맞냐고 하면은 애초에 동시에 모든 공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갔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디서 어떻게 되든 동일한 색으로 관측될 수밖에 없죠. 거의 동일한 색으로. 거의가 중요해요. 자, 지금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온도가 3000켈빈. 뭐 하면서? 원자핵이랑 전자가 결합하면서. 따라서 5번. 자, 10분 쉬었다가 한교 시간에 쌤이 지금 뭘 할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문제는 뽑아.